안녕하세요. 간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보통 간호사라고 하면 의사의 진료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사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일하는 의료인 중 하나랍니다. 요즘은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아직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며 망발을 짓거리는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요. 그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뭉개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난답니다. 제가 겪은 황당하고 기막힌 이야기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셨어요. 아버진 시멘트 공장에서 어머닌 김치 공장에서 일하셨죠. 부모님 모두 몸을 쓰는 직업이라 힘들게 저희 남매 키우셨지만 전 언제나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항상 제게 모든 직업을 존중하라고 알려주셨고요. 한 번은 어머니와 길을 지나는데 쓰레기를 치우고 계신 환경미화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주면서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치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같은 쓰레기인데 왜 못 치우겠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시민이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지. 이 여사님, 저흰 담당 구역을 청소하는 거지 이렇게 개인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음식물이잖아요. 마트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다 처리하셔야죠. 미화원분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그 여잔 막무가내로 본인 쓰레기도 가져가라며 성화였습니다. 저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일침을 가했죠. 이봐요, 아주머니. 내가 옆에서 듣다 못 참겠어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이 날씨에 거리에서 꾸준히 일하시는 분께 감사드리지 못할 망정 어디 몹쓸 말로 행패를 부려요? 아주머니 이 앞에서 호떡 장사하죠? 이분들 없으면 거리에 온통 쓰레기일 텐데 그럼 누가 호떡 사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어머니의 호떡을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를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한테 일거리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잔말 말고 치워야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 내가 당장 구청에 전화할 거야. 어디 환경미화원 주제에 시민을 가르치려 든다고.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나도 구청에 전화해야겠네요. 아줌마가 노점상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은 지켰는지, 세금은 투명하게 냈는지 구청에 문의 좀 해야겠네. 어머니가 지지 않고 세게 나가자 아주머니는 그제야 크게 당황하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미화원분은 어머니께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죠. 아유, 고맙긴요.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렇게 아직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면서 무식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무시하세요. 미아원 선생님의 노고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옆에서 어머니의 행동과 말을 지켜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많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그때 어머니의 그 말씀이 더욱 생각이 나더군요. 제가 신규 간호사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 체열을 할 때마다 무척 긴장하곤 했어요. 환자분이 아프지 않게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인지라 혈관이 잘 안 보이는 분을 만나면 몇 번이나 실패하기도 했죠. 그날도 어떤 할아버지 환자분을 체열하는데 혈관이 정말 안 보여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찌르니 환자분도 많이 아프셨는지 입술까지 깨물며 참고 계셨습니다. 환자분, 많이 아프시죠? 정말 죄송해요. 얼른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에이구, 신규 간호사 선생님이신가?
난 괜찮으니까 한 번 더 해봐요. 누구나 처음엔 다 시행착오가 있는 게지. 난 늙어서 아픈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실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봐요. 간호사 선생님 보니까 우리 손녀도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겠구나 싶네. 계속 찌르는 주사 바늘에 많이 아프셨을 텐데 환자분은 끝까지 웃으며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병원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매번 용기를 내곤 한답니다. 물론 오래도록 잊지 못하게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은요. 신규 때 유독 절 예뻐하시던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아픈 게 다 낫는다면서 절 복덩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아유, 우리 복덩이 간호사님, 내가 하도 아파서 호출배를 눌러도 간호사님만 보면 아픈 게 싹 낫는다니까요. 참 신기하지? 괜히 복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환자분이 약도 잘 드시고 제 말도 잘 따라주셔서 그래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무리 그래도 저 예쁘다고 병원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얼른 나와서 퇴원하셔야죠. 사실 그 환자분은 암이 이미 전신에 퍼져서 고통을 줄이는 조치만 겨우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중태에 빠지셨고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가 예뻐하시는 간호사 선생님 오셨어.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 그런데 그때 의식이 가물가물하시던 환자분이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그리곤 절 바라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복, 복덩이 간호사님, 아이고, 간호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괜찮아지겠네. 그 순간까지 절 복덩이라 부르는 환자분을 보며 전 그만 눈물이 터져 가족분들과 함께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환자분, 저 복덩이 맞아요. 저 왔으니까 꼭 이겨내셔야 돼요. 저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혼날 때마다 간식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환자분이 제게 복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힘내봐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제발 제게 기회를 주세요. 환자분은 제 말에 알았다는 듯 한쪽 손을 까딱까딱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편안한 얼굴로 영원한 안식에 드셨죠. 그 환자분은 아직 모든 게 서툴렀던 신규 간호사인 절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이었어요. 아직도 그 할머니 환자분을 떠올리면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모든 환자분께 정말 복을 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로애락이 가득한 병원에서 전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 남편인데요. 남편은 방사선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저희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힘든 병원 생활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마침내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인사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잔뜩 긴장해 있으니까 역시나 남편이 제게 기운을 북돋아 주더라고요. 당신 긴장 많이 했구나. 괜찮아.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어. 내 식구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만나보면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거야.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금방 알아본다잖아. 부모님과 동생도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고. 정말 그럴까?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나 오빠 가족들한테 진짜 잘 보이고 싶어. 우리 가족들은 이미 당신 편이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나도 마음에 들어 하셔야 할 텐데. 남편은 이미 몇 차례 제 가족들을 만났었는데 특히 제 부모님이 남편을 정말 좋아했어요. 난 우리 사위에게 돈도 명예도 안 바래. 그저 항상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돼.
그래, 김서방.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자네가 병원에서도 성실하기로 유명하다면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과 마찬가지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게 최고야. 남편은 이렇게 결혼 전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주말 남편이 근무하느라 바쁜 저 대신 혼자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엄만 깜짝 놀라 버선발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유, 김서방, 주말에 어쩐 일이야? 선의도 없이 그것도 혼자. 장모님, 잘 지내셨죠?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김장하실 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희 얘기 들으니까 오늘 마침 김장하신다길래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김장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남편이 본인도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그냥 빈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김장을 하고 온 거 있죠? 엄만 김서방 옆에서 농담도 못하겠다며 웃으셨지만 정말 좋아하시며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을 하셨게요. 남편이 이런 사람이니 제가 시댁에 처음 찾아갔을 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제 긴장이 무색하게 남편 말처럼 시댁 식구들은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에겐 저처럼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와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친동생처럼 절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형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형이 과묵하고 무뚝뚝해서 과연 결혼을 하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천사 같은 형수님을 모셔올 줄을 몰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도련님.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들 과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과일을 조금 사왔어요. 이따 식사하시고 디저트로 드세요. 저는 시댁 식구들의 큰 환대 속에 정말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들 생선의 제일 맛있는 부위만 골라 제 앞접시에 놓아주시는데 어찌나 절 잘 챙겨주시는지 맛있는 부위는 제가 거의 다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좀 먹을까 싶어 과일을 깎으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시동생은 제가 과도를 잡기도 전에 절 말리며 아예 접시까지 뺏어가더라고요. 아유, 형수님, 이런 건 막내인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까지 사오셨는데 형수님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순 없죠. 네? 아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 이렇게나 맛있는 저녁 식사도 대접해 주셨는데 과일 정도는 제가 깎아야죠. 아니다, 새아가. 성욱이가 하게 그냥 둬. 제가 과일을 얼마나 잘 깎는다고. 넌 오늘 우리 집 귀한 손님이니까 대접받아야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집에 허드렛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시아버님과 남편도 막내가 하게 두라며 껄껄 웃으셨고 저는 그날 정말 귀한 손님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한결같이 절 배려해 주시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남편에게 들으니 시아버진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시동생도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 성격이 다들 겸손하고 차분해서 직업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캐묻지 않았죠. 특히 시동생은 명문대를 나와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런 티는 하나도 내지 않고 절 만날 때마다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굴었어요. 형수님, 저 회사에서 리조트 숙박권이 나왔는데 형이랑 이번 휴가 때 같이 가실래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시설도 좋고 조식도 맛있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님 이번에 초과 근무 많아서 고생하셨다면서요. 이참에 가서 푹 쉬고 스파도 받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세요. 시동생은 본인은 괜찮다며 저희에게 숙박권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막상 리조트에 가보니 보통 리조트가 아니더라고요.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비싼 리조트인 거 있죠? 시동생이 조식이랑 스파도 예약해뒀다며 편하게 쉬다 오라고 했는데 도착해서 가격을 보니 상당히 높은 가격인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과 함께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저희 리조트에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예약해둔 스파랑 조식 가격 보니까 엄청 비싸던데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형수라고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유, 형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회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시동생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며 웃었지만 사실 도령님이 상당 금액을 지불한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생각해주는 그 시동생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저도 언젠가 꼭 이 마음을 보답해야겠다. 항상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를 낳았고 어느덧 30대 중후반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시동생은 미혼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만 알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시동생의 결혼에 조급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난 성욱이가 나이에 쫓겨서 결혼하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 큰며느리처럼 착실하고 좋은 아내 만나서 정말 결혼할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장가를 갔으면 좋겠어. 저희 남편도 갈 때 되면 알아서 어련히 갈 거라며 굳이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며 시댁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예비 동서의 첫인상은 정말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오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한 액세서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쪽은 누구? 무엇보다 말이 좀 짧았어요. 제가 누군진 자세히 몰라도 대강 집안 식구인 걸 알았을 텐데 초면부터 말이 짧더라고요. 아, 어서 와요. 전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동서지간이 되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 네. 근데 얼굴 자주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의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워낙 제가 바쁘고 일이 많은 직업이라서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저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면 누구보다 바쁜 거 잘 알아요. 앞으로 서로 통할 부분이 많아서 좋네요. 전 의사라니까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더라도 간호사와는 업무가 많이 다르죠. 아무튼 잘 부탁드려요, 형님. 예비 동서의 싹수 노란 대답에 시댁 분위긴 금세 가라앉았어요. 괜히 가운데서 시동생만 땀을 뻘뻘 흘리며 중재에 나섰죠. 형수님, 이 사람이 좀 긴장해서 그래요. 우리 밥 먹을까요? 엄마,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시동생은 팔을 걷어붙이고 뭐 도울 일이 없냐 물었고 그 순간에도 예비 동선 자리에 앉아 집안이나 둘러보며 뚱하게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약간 언짢은 기색이셨지만 주방에서 시동생이 어찌나 예비 동서 칭찬을 하던지요.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사람이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여도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야. 의사로 일하면서 자기 일에 프라이드도 높고 나한테도 얼마나 다정한데 자기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매번 나부터 챙기기 바쁘다니까. 시동생이 저렇게나 칭찬하며 좋아하니 시부모님도 별달리 꾸중은 못하시고 그저 예비 동서 하는 얘기만 조용히 들어주셨죠. 밥을 먹을 때도 동서는 의사인 본인 직업에 대해 한참을 얘기했는데 본인 직업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매번 아픈 사람을 대하는 게 참 어려워요. 병원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의사라고 하면 돈 잘 벌고 명예만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일하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얘야,
아유, 모르긴 왜 모르겠니?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 각자 고충이 있고 힘든 게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고. 어머님, 그렇긴 한데요. 의사가 괜히 높은 연봉을 받겠어요? 간호사하고는 하는 일이 좀, 아니,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어머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 건지는 알겠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고생 많으시죠, 형님? 동선 어머님 말씀을 알겠다며 저희에게 힘들겠다고 위로를 건넸는데 그 모습이 약간 저희를 아래로 보는 것 같아 슬그머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하지만 옆에서 시동생이 동서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길래 그래, 우리 착한 시동생이 어련히 좋은 사람을 데려왔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예비 동서와 결혼했고 저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멀리 해외로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귀국한 이후로도 많이 바쁘다며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흘러 시동생이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며느리에게 일절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김장날에도 퇴근하고 시간 되면 와서 수육이나 먹고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날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주방을 사수하곤 했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 저는 제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서 가서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저번에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미리 다 해두셨잖아요. 아이고, 며느님, 전 부치는 거 아니더라도 명절마다 와서 고생하잖아. 전 정도에 아직 내가 거뜬히 부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과일이나 좀 먹어라. 이번엔 절대 양보 못해요, 어머님. 제가 예쁜 점 붙여드리려고 인터넷에서 레시피도 공부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네? 아유, 어머님. 저는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는 어머님을 겨우 거실에 앉혀두고 음식을 하려고 앞치마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바로 서방님이 된 시동생과 동서였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어머님이 시동생 내외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성우가, 민영아, 너희 왔니?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출근했다면서? 아휴, 말도 마요, 엄마. 이 사람이 어찌나 바쁜지 하루 겨우 쉬고 바로 출근했다니까요. 형, 형수님도 와 계시죠? 저희가 먼저 왔어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도련님. 아니, 서방님. 이제 결혼해서 호칭을 바꿔야 하는데 영 입에 붙질 않네요. 천천히 하세요, 형수님. 저도 서방님 소린 영 어색하네요. 아니, 근데 벌써 앞치말 하고 계세요? 저희도 얼른 도울게요. 시동생은 평소처럼 본인도 돕겠다며 얼른 손을 씻고 왔는데 옆에서 조용히 있던 동서가 시동생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형님, 그간 잘 계셨어요? 그래도 서로 간의 호칭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잖아요. 결혼하면 서방님이라고 잘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제게 웃으며 호칭을 똑바로 해달라며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동선 별 걱정을 다 하네. 내가 윗사람인데 어련히 알아서 부르겠지. 그치? 동서도 오느라 고생 많았고 얼른 손 씻고 와. 어머님이 다른 음식은 벌써 다 하셨어. 우리가 후딱 점만 붙이면 될 것 같아. 아, 전이요? 제가 그런 건 평생 안 해봤는데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태우기나 하면 어떡해요, 어머님? 동선 눈웃음까지 치며 시어머님께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님도 그래, 그냥 있어라 하실 텐데 그날은 바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유, 어떡하긴.
이참에 동서지간끼리 오붓하게 전도 붙이고 이야기도 하면 좋지. 모르는 거 있으면 형님한테 공손히 묻고 잘 배워둬라. 내가 너에게 음식하라고 시킬 일은 없다만 그래도 전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지. 시어머님이 동서 편을 들어주지 않자 동선 입을 삐죽거리며 결국 손을 씻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앞치마를 내밀었어요. 동서, 이거 앞치마 입어. 옷에 기름 다 튀겠다. 내가 미리 준비는 다 해뒀으니까 그냥 계란물 묻혀서 굽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지? 아, 이런 거 진짜 안 해봤는데 이러다 손이라도 다치면 어떡하라고. 동서, 손을 다치긴 왜 다쳐? 위험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정 모르겠으면 나 하는 것만 따라하면 돼. 동서는 저만 따라하라는 제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벼랑간 들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두더니 제게 따지듯 묻는 겁니다. 저는 동서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형님, 제가 지금 손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기 뭘 따라해요? 제가 이까짓 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개나 소나 다 하는 전 부치는 걸요. 뭐?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가 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내가 언제 동서를 무시했어? 저 무시했잖아요.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저 집에서 귀하게 자라서 라면 한번 제 손으로 안 끓여봤어요. 금수저라고 아시죠? 저희 집이 딱 그런 집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우리 엄마도 안 시킨 집안일을 하라고요? 형님은 흙수저 집안이라 모르시나 본데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동서의 막말에 너무 황당해서 입을 다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주방에 저와 동서만 서 있고 나머지 식구들도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시아버지도 앉아서 밤을 까고 계셨는데 말이죠. 동서, 말이 너무 심하네. 가족들 식사 준비하는데 금수저 흙수저가 무슨 상관이야. 집안일이면 다 같이 돕는 거지. 거실에 아버님도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안 보여? 난 동서가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참, 경우가 없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형님, 병원에서 간호사라고 하셨죠? 저 의사예요. 그것도 전문의. 어디 구멍가게 병원에서 일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의사 말이 절대적인 거 몰라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은 제 말 한마디면 죽는 신유까지 한다고요. 근데 형님은 뭐가 잘났다고 간호사 주제 의사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뭐야? 동서, 여기가 병원인 줄 알아? 여긴 어른들 다 계신 시댁이야. 동서가 병원에서 의사면 의사지. 집에서도 왕인 줄 알아? 아니, 내가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하도 가짜나서 그래요. 제 말이 뭐 틀린 거 있냐고요. 억울하면 형님도 의사 하시지 그랬어요? 간호사밖에 못 됐으면서 의사한테 뭘 알려주겠다고? 참, 나 어이가 없네. 지금 의사한테 대드는 거예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들고 있던 뒤집개를 떨어뜨렸어요. 동서는 제가 동서 말에 반박을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여전히 절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난 표정인 걸 그때 처음 보았네요. 얘 둘째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간호사가 어쩌고 의사가 뭐 어째? 그때까지 절 비웃고 노려보던 동서는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비 맞은 강아지처럼 눈꼬리를 내리고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어머님이 안 계실 때마다 형님이 절 얼마나 구박하시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은 다 시키고요. 저 오자마자 주방으로 이끄는 거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오늘도 저 전 하나 못 붙인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면박을 주셨는데요. 저 눈물 나서 혼났어요, 어머님. 동서의 가증스런 연기에 저는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동서,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님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란 말이야. 내가 언제 동서한테 일을 시켰어? 어머님, 이것 보세요. 저 형님 무서워서 시댁에도 앞으로 못 올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동서는 시어머님 뒤로 숨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셋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때 마침 근처에서 놀고 있던 제 아들이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하더군요. 작은 엄마, 왜 거짓말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간호사 주제에 의사한테 대든다고 했잖아요. 간호사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면서 우리 엄마한테 막 소리 질렀잖아요. 내가 다 들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막 초등학에 들어간 제 아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줄 이제 알았어요. 아들이 시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자 시어머님은 크게 놀라시며 동서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 이 말이 정말이냐? 네가 의사라고 네 형님이 간호사인 걸 무시하고 모욕까지 했단 말이야? 의사가 무슨 벼슬이길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무시해? 어? 넌 대체 얼마나 잘난 의사길래? 시어머님은 그때 손에 대파 한 단을 들고 계셨는데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들고 있던 대파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동선 그제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바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병원에서 그렇다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형님도 간호사 선생님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말이 기분 나쁘셨으면 그냥 말 실수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형님은 병원에서 실수 안 해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들고 있던 대파를 바닥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경로하시며 말씀하셨죠. 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널 아주 단단히 잘못 봤구나. 네가 직업이 의사면 의사지. 그게 간호사를 무시할 자격이 되는 거야? 의사고 간호사고 전부 환자 살리는데 열심인 똑같은 의료인이지. 의사가 무슨 왕이라도 되냔 말이야? 의사도 의사 나름이지. 너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의사라면 시장 잡배만도 못한 말종이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이 형님을 더 예뻐하신 건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간호사 편만 드세요? 제가 어머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호사가 이렇다고 말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죠. 동서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왜냐고? 너 그걸 몰라서 묻니? 내가 바로 간호사였으니까. 네가 그렇게나 무시하는 간호사 말이다. 저희 어머님 바로 퇴직 전까지 수간호사로 근무하시던 베테랑 간호사셨거든요. 얼마 전까지 간호사로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던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간호사 욕을 했으니 얼마나 저희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겠어요? 네? 어머님이 간호사셨다고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냥 퇴직했다고 하셨는데. 동서 진짜 몰랐구나. 어머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간호사까지 하셨어.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하셨는데. 난 동서가 그거 알면서도 간호사가 어쩌고 의사가 어쩌고 하는 줄 알았지. 그래,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나 깔보는 간호사였다. 내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산 줄 아니? 간호사도 의사 못지않게 환자를 돌보는데 주체적인 역할이야. 누구보다 환자와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치료하는 역할이라고. 간호사 없이 의사들끼리 있으면 병원이 돌아갈 것 같니? 네 말대로 그 대단한 의사들끼리만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 같냐고. 동성 그제야 눈물을 줄줄 흘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간호사였는진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말실수한 거예요. 그냥 형님이 저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게 심통이 나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동서가 울며 빌자 그제야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특히 시동생이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병원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너같이 말하는 사람은 보질 못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다길래 현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보니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네 시어머니인데 앞으로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뭐 부탁이라도 하겠니? 동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고만 있고 전 결국 나서서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어요. 시동생은 크게 분노하며 동서에게 화를 냈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엄마하고 형수님이 버젓이 계신데 그런 무례한 말을 입 밖으로 뱉을 수가 있냐고?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요즘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하물며 어머니가 형수님은 환자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해? 이제까지 나한테 보여준 모습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고. 시동생은 그렇게 동서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선 질겁을 하며 제게 매달렸죠. 형님,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저 사람 형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듣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제발 성욱 씨 좀 설득해 주세요. 동서가 이렇게 시동생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동서 직업이 의사이고 집안이 잘 사는 건 맞지만 사실상 직업 빼곤 시동생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죠. 동서의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고명딸로 귀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라다 보니 어른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저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의사가 되고 난 후론 그 콧대가 더욱 높아졌고요. 웬만한 남자들은 성에 차지 않아 고르고 고르다 시동생에게 첫눈에 반해 동서가 먼저 밀어붙인 결혼이었다네요. 사실 개인적인 감정을 빼고 보더라도 일단 시동생은 키도 180이 넘는 장신의 호감형인 스타일이고 동선 키도 작고 시동생보다 인물도 비교도 못할 수준이었거든요. 외모로 뭘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봐도 시동생에 비해 동서가 훨씬 떨어지는 조건이었던 거죠. 의사라는 본인 직업에 대해 그렇게나 높은 자만심을 가진 동서가 이번 사건으로 시동생과 헤어지게 될까봐 어지간히도 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동선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아휴, 성욱이가 맨날 웃고 다녀도 한 번 아니다 싶은 걸 절대 못 참는 애야. 너 그것도 몰랐니?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쉽게 마음을 바꿀 애가 아니라는 거다.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네 형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렴.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머님의 말에 동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형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정말 외롭게 자랐어요. 어머니도 안 계셨고 아버지 늘 바쁘셔서 가족끼리 같이 앉아서 밥 먹은 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나마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야 같이 외식이나 한 번씩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연락도 잘 안 하고요. 저 사실 의사라는 직업 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너무 당당하고 자존감도 높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투가 났나 봐요. 저 사실 그이랑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잡아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살면서 평생 시부모님과 형님께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혼만은 절대 막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형님. 동선 그 후로도 계속 사과했고 그 콧대 높던 모습을 더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지만 시동생의 마음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선 시동생이 오지 않아도 항상 제일 먼저 시댁에 와서 앞치마를 매기 바빴고요. 저와 시어머니가 일할 필요 없다고 말려도 항상 나서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동서의 그런 모습을 아무리 봐도 쉽게 용서가 되질 않더라고요. 유튜브에 사연을 보낸 이야기 말고도 그동안 동서에게 상처받은 일화가 훨씬 많으니까요. 여기에 글로 적은 건 1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이런 제 마음을 시동생이 잘 알아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정말 따끔하게 일침을 두더군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 당신이 어머니와 우리 형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준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당신 직업이 아무리 의사라도 사람을 깔보고 무시할 자격이 되는 거야? 그것도 내 가족을 말이야. 난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집안이 분열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건 용서 못해. 당신 때문에 내가 형하고 형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매듭지어. 아니면 난 더는 같이 못 사니까. 동서는 그런 시동생의 말에 대꾸도 못하고 점점 더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느 날은 심지어 술을 먹고 제게 빌기까지 했어요. 형수님, 제가, 제가 너무 죄송해요.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괜히 제 안 사람 때문에 그런 말까지 들으시고. 서방님, 이거 꿀물인데 먹고 정신 좀 차려봐요. 서방님이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제 마음이 더 짠해서 두고 못 보겠어요. 서방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는 이렇게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제게 계속 죄송하다며 비는 시동생을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동서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처음엔 읽지도 않고 지우려다 며칠간 계속 메시지가 오길래 또 얼마나 구구절절 우는 소리를 할까 싶어서 찬찬히 읽어보았죠. 동서의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형님, 형님 얼굴을 보고 사과드려야 하는데 뵙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메시지로 남깁니다. 형님이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멀어지고 나니 제가 그동안 시부모님과 시숙님, 형님께 가족으로서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라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몰랐나 봐요. 그냥 그땐 형님이 더 사랑받는 것 같아서 어린애처럼 질투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어머님과 형님이 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시댁 어른들을 잘 모시며 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형님. 동설 쉽게 용서하긴 어려웠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은 메시지를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무렴 제 마음도 이런데 누구보다 며느리들을 아끼는 시어머니 마음도 오죽했을까요? 동선 어머님께도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결국 시어머님과 전 동서를 용서하기로 했네요. 시어머님은 저와 동설 시댁으로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얘 둘째야, 네가 분명 큰 실수라고 잘못한 건 맞지만 계속 그렇게 죄송하단 소리만 입에 달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쓰이는구나. 네가 정말 반성한 게 맞다면 나와 함께 지금 어디 좀 갈 데가 있다. 네, 어머님. 어디든 갈게요. 뭐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이다. 네 형님하고 오래전부터 계획하던 일이 하나 있어. 우리 손주 초등학교 들어가고 여유가 좀 생기면 같이 가기로 약속했던 곳이다. 너도 같이 갈래? 네? 그게 어딘데요, 어머니? 바로 농촌의료봉사다. 멀리 해외까지 못 가더라도 아직 우리나라에 의료 소외계층이 많어. 우리 집안에 의료인이 이렇게나 많은데 가진 재줄 좋은 곳에 쓰면 얼마나 좋니?
넌 더군다나 의사이니 농촌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 네 형님하고 난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너도 함께 가면 어떻겠니? 평생을 환자를 돌보는데 애쓰셨던 시어머님은 퇴직 이후에도 본인이 가진 재주를 좋은 곳에 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의료봉사 계획을 짜기도 했고요. 동서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같이 봉사활동에 힘쓰고 싶었어요. 동선 한참 망설이더니 마침내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절 용서해 주신다면 저도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같이 봉사 다니면서 좋은 모습을 남편에게도 보여준다면 그이도 절 다시 받아주겠죠? 그날 이후로 저 어머님 말씀 듣고 제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 직업에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가지려면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동성 그렇게 어머님과 저와 함께 쉬는 날마다 의료봉사를 다니기로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참 많더라고요. 동선 처음엔 농촌에 가서 조금 낯설어 하더니 횟수가 많아질수록 지역 어르신과도 잘 지내고 정말 친절한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친찰도 해주시고 약도 지어주시니까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동선 어느새 농촌에서 제일 인기 만점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서가 어머님과 저에게 이러더군요. 전 사실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어요. 사실 처음엔 제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서 봉사에 따라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과 별개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껴요. 다 어머니가 형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동서의 말을 들으며 전 그제야 동서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환자 한 명씩을 살피는 동서를 보며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동서와 전국으로 봉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엄마한테 말 전해 들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같이 좋은 일까지 다니신다면서요. 정말 감사드려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도 생각만 하고 있었지 감히 실행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지금처럼 봉사도 다닐 수 있었어요. 감사하려면 어머니께 감사드리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께 늘 많이 배웁니다. 시동생은 동설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는지 둘이 결국 다시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댁 식구들의 용서를 받고 난 후로도 동선 예전처럼 건방지게 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눈치를 엄청 본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저희 아들 눈치를 엄청 봐요. 현우야, 작은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작은 엄마 지금은 할머니랑 엄마랑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녀. 저희 아들도 작은 엄마를 한 번만 용서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모든 일을 저희 친정에 와서 다 이야기한 거 있죠? 엄마를 화나게 했다면서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안 저희 엄마도 엄청 화를 내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니? 안 되겠다. 네 동서, 엄마가 연말마다 하는 김장 봉사에도 불러야겠다. 그래야 매일 먹는 김치에도 감사함을 느끼겠지. 아빠가 그런 엄마를 말리긴 했지만 정말 동서를 김장 봉사에 부를 기세였다니까요. 동서의 막말로 인해 크게 상처받기도 했고 제 직업에 대해 잠깐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엔 제가 하는 간호사라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비록 아직도 제 일을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 저희 어머님처럼 퇴직하는 그날까지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명예로운 의료인으로 살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각자 일이 있으시겠죠? 옛말에 스스로의 일에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면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라도 귀한 직업이 되지만 일의 귀함을 모르고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찮은 직업이다. 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틀림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보다 치열한 삶 속에서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 멋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칭찬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가 친정 어머님과 시어머니께 배운 것처럼 저희 아들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꼭 줄 수 있는 멋진 엄마, 멋진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